혼자서 이렇게 하는 것도 물론 내 건강에는 좋지만 상호작용이 있는 운동들이 수면 연장에는 훨씬 더 도움이 된다는 거죠. 제 생각은 이런 상호작용하는 운동들이 자율신경계를 훨씬 더 강력하게 자극을 해주고 감정까지도 교류할 수 있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신체의 어떤 활동과 더불어서 나의 감정 상태라든지 다른 사람과의 어떤 교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요즘 운동 시작하셨다면서요? 네, 저 요즘 걷기 운동하고 있어요. 근데 걷기 운동이 오래 사는데 도움이 되나요? 네, 걷기 운동 당연히 도움되죠. 모든 운동은 운동을 안 하는 사람들에 비해서 더 오래 살 수 있는 수면 연장, 즉 장수, 특히 건강하게 장수할 수 있는 조건들이 됩니다. 걷기 같은 경우에 운동을 안 하는 사람에 대비해 가지고 평균 3.2년 정도 더 오래 산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그런데 걷기보다 장수, 즉 수면 연장을 더 잘할 수 있는 운동이 있는 거 알고 계세요? 그게 뭐예요? 그게 1위가 뭘 것 같아요? 헬스? 아니면 수영이나 뭐 등산 이런 건가? 일반적인 우리나라에서 혼자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운동 중에 하나인데 코펜하겐 심장연구팀에서 조사를 했는데요. 1위가 테니스로 밝혀졌어요. 재밌는 거는 2위입니다. 1위가 테니스인데 2위가 배드민턴이고요. 3위가 축구예요. 이게 왜 재밌다고 얘기하는 좀 이따가 말씀드릴 건데 그 다음부터 4위부터가 이제 사이클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수영, 걷기 이런 운동들이에요. 처음에 말씀드린 테니스와 배드민턴 같은 경우에 라켓 운동이잖아요. 이 운동들이 수면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는 2016년도에 호주에서 먼저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에 조사를 해보니까 수면 연장에서는 47%, 특히 그 중에서 심장병 있죠. 심장 질환을 막는 효율은 56% 가까이 효과가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런데 이런 연구들을 조금 더 심층적으로 했는데 덴마크와 미국에서 각 연구팀을 보내가지고 코펜하겐 심장 연구라는 걸 시작했어요. 참가자를 2만 명을 모아서 그 중에서 8,600명을 대상으로 무려 25년 동안이나 추적 관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결과가 1등이 테니스, 2등이 배드민턴, 3등이 축구, 다음에 4등이 사이클링이고요. 그 다음 순서로 수영, 조깅, 체조, 헬스 이런 순서대로 수면 연장의 효과가 있었는데 1위인 테니스가 9.7년이니까 거의 10년 가까이, 헬스 같은 경우에는 1.5년 정도가 수면 연장의 효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사실 이런 연구에서 10년의 차이는 굉장히 큰 차이인데요. 그러면 앞에 있었던 테니스, 배드민턴, 그리고 축구 같은 운동과 나머지 운동들의 큰 차이점이 뭘까요? 틀 뜨는 건가요? 맞아요. 이게 서로 간에 경쟁하잖아요. 즉 상호작용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까 재밌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나머지 운동들은 대부분 다 혼자 하는 운동들이에요. 혼자서 이렇게 하는 것도 물론 내 건강에는 좋지만 상호작용이 있는 운동들이 수면 연장에는 훨씬 더 도움이 된다는 거죠. 제 생각은 이런 상호작용하는 운동들이 자율신경계를 훨씬 더 강력하게 자극을 해주고 감정까지도 교류할 수 있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신체의 어떤 활동과 더불어서 나의 감정 상태라든지 다른 사람과의 어떤 교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이 라켓 운동 해보셨어요? 해보시다 보면 굉장히 이게 빨리빨리 움직이거든요. 테니스라든지 배드민턴 정말 급하게 움직이게 되는데 이런 운동들 자체가 유산소 운동이면서 동시에 인터벌 운동까지 같이 할 수 있게 돼요. 유산소는 그냥 계속해서 뛰거나 하게 되면 일정한 심박수로 올리다가 내렸다가 물론 뭐 그것을 조절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 유산소 운동을 하시는 분들은 조금 일정하게 하시는 편인데요. 저는 인터벌 운동을 많이 추천드리고 있는데 이런 라켓 운동들은 자동으로 인터벌 운동이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고강도의 운동을 할 수 있게 되죠. 미국의 맥마스터 대학에서의 어떤 연구가 있었는데 1분 동안 고강도 운동을 하는 것이 45분 동안 적당히 운동을 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가 좋다고 해요. 45분 대 1분이면 너무 차이가 심한 거 아닌가요? 즉 1분 동안이라도 집중해서 운동을 하게 되면 운동 효과가 훨씬 더 높아진다는 거죠. 이런 라켓 운동을 하다 보면 순간적으로 내가 고강도 운동을 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가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제가 강조드리는 근육 중에서 장수, 즉 수명을 연장시킬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근육이 3개 있었다고 말씀드렸는데 혹시 기억나세요? 대근육. 맞아요. 대근육인 하체 근육이죠. 그 중에서도 이제 허벅지, 그 다음에 허벅지와 엉덩이 사이를 잇는 부분의 근육을 말하기도 하는데요. 누구는 엉덩이라고 하기도 하고 허벅지라고 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우리가 직립보행을 하면서 허리를 받쳐주는 엉덩이 근육과 그리고 우리 몸에서 가장 큰 대근육인 허벅지 근육 이 두 가지 부분이 같이 강화돼야 돼요. 두 번째로 중요한 근육이 저는 코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코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몸의 생식기를 받쳐주는 근육이면서 마찬가지로 직립보행을 하게 되는데 그것을 다 받쳐주는 근육들이죠. 보통 사람들에게 코어 근육이라고 한다면 복직근을 자꾸 떠올리는데 골반기저근이 가장 중요한 근육이고 골반기저근을 뒤에서 받치고 있는 엉덩이 근육 그리고 위에 있는 척추 기립근 골반기저근을 앞에서 받치고 있는 복직근 그 위쪽의 횡격막의 근육까지가 전체를 코어 근육이라고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은 골반기저근을 말합니다.
그리고 장수 근육으로 연구된 근육 중에 하나가 바로 악력이에요. 손의 힘이 좋으면 좋을수록 장수할 확률이 높다. 그리고 손의 힘은 뇌의 영향까지 주기 때문에 나중에 장수를 하면서 훨씬 더 두뇌 활동까지 영향을 미치는 근육이 악력, 즉 손의 힘이라고 하는데요. 재미있는 것은 이 라켓 운동들이 하체 운동을 하죠. 유산소 운동을 하죠. 심장 박동수를 늘리는 이런 걸 하면서 대퇴부를 근육을 확실하게 운동을 시키잖아요. 그리고 정확하게 치려다 보면은 이 코어 근육들이 정확하게 잡혀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코어 근육이 자동으로 단련이 됩니다. 그리고 라켓 운동이다 보니까 악력이 자연스럽게 세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세 가지 근육이 동시에 또 발달하는 것이 바로 이 라켓 운동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근육 중에서 장수를 하게 하는 근육들을 세 가지를 다 자극한다. 두 번째, 유산소 운동을 하는데 인터벌 운동을 하면서 훨씬 더 집중적으로 고강도 운동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 세 번째, 다른 사람과 교감을 통해 가지고 할 수 있는 사회적인 운동이다. 이런 것들이 다 작용을 해서 라켓 운동이 그만큼 수면 연장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걷기 운동 물론 너무 좋죠. 집에서 틀어박혀 있는 것보다 밖에서 좋은 공기 마시고 산책하면서 움직이는 거 너무 좋은데요. 걷기만 하신다기보다는 다른 운동들을 여러 가지 병행하시거나 특히 사회적 교감이 있는 운동들을 해보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만약에 걷기를 하더라도 다른 분과 함께 걸으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보시는 것도 훨씬 더 좋겠죠. 이 영상을 보시고 생각이 나시는 분께 연락을 돌려가지고 어떤 운동 같이 해보자고 연락해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즐겁게 운동하시고 더 건강하게 지내보세요. 건강하람!